안녕하세요. 나스닥으로 50억 가는 빠른 거북이의 빠른 거북이입니다. 이번 주 주식은 좀 모으셨나요? 저는 이번 주도 QLD, 엔비디아, 팔란티어, JEPQ를 조금씩 모았습니다. 슈드는 좀 팔았죠. 오늘 영상은 조금 주관적인 이야기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생각을 나누는 영상입니다. 제가 정답을 말하려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저는 서울 그 교대역 근처 7평짜리 오피스텔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보증금은 1,000만 원이었고 월세는 6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나갈 즈음에 저는 우연히 부동산 중개인과 집주인의 통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집주인분이 그 오피스텔을 팔고 싶어 하신다는 거였죠. 그 집은 예전에 약 3억 원 정도의 집주인께서 매수하신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중개인분 하시는 말씀이 3억에는 아무도 안 사니까 한 1, 2천만 원 정도는 낮춰야지 파실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입지가 나쁜 것도 아닌데 서울 교대역 근처 원룸이면 상당히 입지가 좋은 것 같은데 왜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까? 그리고 3억 원을 만약에 은행에만 넣어뒀어도 연 3%면은 한 900만 원에 1년에 900만 원의 이자가 가만히 있어도 생기는 게 아닌가. 또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3억에 샀던 어떤 부동산이 값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싸게 팔아야 한다면 실질적인 손실이 얼마 되는 건가. 그리고 서초구 원룸이 이 정도면 게다가 교대가 가까운 곳에 있죠. 학교 앞 원룸인데 상황이 이 정도면은 또 외곽으로 나가면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을까. 만약에 그 3억을 JEPQ 같은 고배당 ETF에 넣었다면 세금 떼고도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받으셨을 텐데 그 월세가 60만 원이라고 해도 부가세를 제외하면은 그 6만 원을 빼면 54만 원이 되거든요. 이게 과연 3억 원을 묶어둘 만큼의 수익인가? 그리고 이제 제가 나간 뒤에 그 공실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공실이 되면은 그 집주인분은 또 얼마나 이 손해가 큰 것인가?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죠. 그리고 제 지인도 인천 송도에 오피스텔을 산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역시 보증금이 1,000에 6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4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과연 그 월세가 올랐을까요? 제가 알기로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모든 상가에 그런 건 아니고 강남에 있는 상가는 좀 다를 수도 있죠. 근데 강남에 있는 상가는 워낙 뭐 비싸고 10억은 뭐 훌쩍 넘는 상가들이 많겠죠. 10억이 있다면 강남 상가를 사는 게 정말 최선일까? 이거는 이제 제 경험이 워낙에 제한적이어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1년에 2천만 원 이상의 배당이 생긴다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저도 예전에 또 상가에 대한 또 경험이 있는데 서울 외곽에 한 100평 규모의 상가에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사려고 보니까 거기가 조금 관리가 안 돼가지고 제가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 도면을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수수료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세금 뭐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계획했던 그 비용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훨씬 큰 돈이 필요했죠. 물론 이제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비율을 만났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험을 거치면서 저는 배당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배당주가 더 나을 수도 있다, 상가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상가 투자나 뭐 배당주나 첫 번째 중요한 가치는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적어도 잃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SCHD 슈드는 우상향, 그래도 나름 우상향하는 ETF죠. 물론 최근 1년 넘게 횡보한 것 같긴 하지만 길게 보면은 장기로 보면은 우상향을 하긴 하는 ETF죠. 근데 솔직히 평은 별로 안 좋잖아요 지금. 그리고 JEPQ도 우상향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을 추종하기 때문에 그래도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슈드와 JQ가 모두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괜찮은 거죠. 그리고 배당률이 의미 있게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슈드가 배당률이 3%대고 JPQ는 거의 9에서 10% 수준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슈드가 아무리 배당 성장률이 10%가 넘어도 3%가 언제 9에서 10%가 되냐는 것입니다. 어느 세월에 9%가 될 거예요, 3%가. 그래서 저는 저에게 가장 적은 돈을 투자해서 높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JPQ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뭐 50대도 아니고 지금 당장 500만 원 이상의 배당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고요. 제가 소규모 자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뭐 슈드 이런 것보다 잽큐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저는 월 200만 원이 될 때까지 잽큐를 계속 모아갈 생각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이었습니다. 정답은 없고요. 아마도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옳고 그름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왜 상가 투자보다 잽큐가 더 나을 수도 있는지 이런 과정을 공유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